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의 숨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에 8월 8일 날 88 대책 나왔잖아요. 그 88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공급을 늘려서 지금 막 뜨겁게 타오르는 부동산 집값을, 주택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부의 대책이 8월 8일 날 나온 88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근데 먼저 세미나 공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가 8월 21일 날 준비가 됩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주제는요, 재개발 투자 유망지역, 사업성 좋은 지역 찾아내기입니다. 사업성 좋은 지역.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개발 재건축 여기저기 너도 나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관건은 사업성이에요. 부동산 DJ. 자, 88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를 잡는다? 과연 그럴까요? 자, 정부가 8월 8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풀어서 총 8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이 어떤지 요즘 들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8월 8일 날 발표했던 88 부동산 대책의 큰 근간만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상은 신혼부부, 대상 늘리겠다. 두 번째는요,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촉진법 제정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 그리고 비아파트, 세 번째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시켜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비아파트는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빌라, 이것들을 보통 우리가 비아파트라고 하죠.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해서 서울시에서 한마디로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빌라들을 사들여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비슷한 건데, 재개발 재건축 조기 착공 및 신도시 개발 빠르게 땡기겠다, 이거예요. 이 네 가지가 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비아파트 공급 촉진이 있잖아요. 비아파트 지금 빌라가 사실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정부에서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비아파트를 사들여서 정부에서 공급을 하겠다? 무한대로 사들여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 특히 빌라 시장이 지금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빌라가 공급이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리 전세 사기, 이게 가장 컸죠. 일단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공급이 차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라서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지어지질 않았어요. 지어져봐야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빌라 공급이 한 3년 동안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 공급이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가장 뭡니까? 빌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전세 사기 여파는 이미 이제 지나왔으니까 지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보대출. 이 대출이 안 나와, PF.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빌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가야지 맞는 거지, 정부에서 사들여서 공급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빌라들을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들한테는 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테니까, 이게 전월세 공급을 할 테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 이거는 하나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니, 누구는 지금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법이 없어서, 이 촉진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안 나와, 사업성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촉진법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재개발, 재건축, 또 조기 착공 및 신도시 개발, 이거요. 신도시 개발, 상기 신도시 개발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통점.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의 시장의 어떤 주택 공급 부족을 메꾸는 그런 대책이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10년 후에 일을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 그래도 10년 후에 한참 후에 공급돼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거. 이건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즉 지금의 이 대책들이 나온 걸 가만히 보면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단기 대책은 없고 이 중장기 대책에 속해 있을 뿐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뭐 아파트든 빌라든 사들여서 전세를 놓을 수 있게끔, 월세를 놓을 수 있게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취득세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빌라를 전세를 놓을 때 주택 공시가격의 126% 범위 내에서 하라. 이거 왜 안 바꿔줍니까?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 시세대로 빌라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126%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싸게 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빌라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사실 이런 대책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린벨트 해제 반세기 만의 현실화, 신혼부부 주택 제공. 자, 우리가 지금 인구가 막 줄어들고 지금 애도 안 낳는다 그러죠.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당연히 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여기다 신혼부부 주택을 제공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권의 수도권 신규 택지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한마디로 이 수도권에다가 수도권 서울과 경기 수도권의 그린벨트 풀어서 거기다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택지 8만호를 8만호. 자, 선호도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 후보지를 25년까지 본래는 2만호였어요. 2만호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4배나 높여서 지금 8만호까지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수도권 중심, 수도권 지방은 아닙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 요게 신규 택지 2만호를 발굴한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8만호로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린벨트를 한번 보면요. 그린벨트는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린벨트를 처음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5,397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지정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태릉 선수촌, 과천 경마공원, 미사리 조정경기장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했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지방권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 청주권, 제주권, 여수권, 전주권 등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포함해서 이 집단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781km 해제. 자, 71년도에 지정을 해서 계속 늘려놨다가 지금 이제 점점 해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건설 등의 목적으로 총 654제곱킬로미터 그린벨트 해제. MB 정부 우리 그 유명한 반값 아파트 다들 기억나시죠? 보금자리 주택. 이 보금자리 주택을 하느라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또
풀었어요. 그래서 88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 해제. 이게 자,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서 2009년, 2012년 서초 내곡동, 강남 세곡동 일대 등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커다란 좀 부작용을 좀 났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MB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거기만 당첨되면 로또 당첨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전부 눌러앉게 됐어요. 전세로 눌러앉게 돼서 그때 전세 가격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올랐어요. 전세가.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은 대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시기가 바로 MB 정부의 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만 되면 로또인데 그렇다면 그거 분양할 때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다시 당첨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주택 사야지. 이렇게 다시 기존 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다시 전환을 했던 그런 시기가 이때 있었죠. 자, 이렇게 그린벨트 이렇게 해서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정도, 24%. 서울시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 지역은 서초구래요. 서초구, 내곡동 아시죠? MB 정부 때도. 자, 다음으로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순으로 그린벨트가 분포하는데 이런데 한번 보세요. 은평구나 도봉구 이런데 산이잖아, 산. 여기에 그린벨트 여기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 그러니까 이런데 사실은 크게 효율성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다 그러면 역시 서초구나 강남구 쪽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서구 쪽. 이런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을 나누는데요. 1등급, 2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하고요. 3등급 이상 개발이 가능하다. 3등급 정도 되면 그린벨트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3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3등급 이상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3등급 이상만 되는 것들만 하겠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이 뭡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환경은 우리 후손들한테 영원히 물려줘야 될 정말 훌륭한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환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보세요. 서북부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 대부분 생태환경 제한 지역으로 1등급, 2등급 개발 불가능. 3등급은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에 분포가 돼 있다. 개발이 된다면 3등급 이상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높다. 왜 그러냐면은 보존할 땐 그래도 보존을 최소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 이상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접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들은 남양주와 시흥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우리 그 수도권 정비법상 서울 같은 서울, 경기, 서울은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역들이 있어요. 3대 권역이라고 하는데 성장 관리 권역, 그렇죠.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도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래서 남양주, 고양, 하남, 시흥 일부 지역들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나왔네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경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그린벨트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민간 주택사업 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그리고 전세가를 너무 많이 올렸다. 강남 서초의 내곡동,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도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지다가 폭등했다. 결국 집값이 워낙 싸게 분양을 받으니까 결국 나중에 오른다는 얘기죠. 자, 환경단체들이 반대 극심하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뜨겁지만 전체를 다 풀 수는 없는 거고 일부는 풀겠죠.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지역을 합쳐 8만 호를 지정하겠다는 거. 이게 그린벨트 풀어서. 자, 근데 서울의 부족한 공급량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공급까지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지금 뭔가 진행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10년입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이런 규제를 풀어서 하는 거, 이게 법 개정과 특례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진행이 될지도 좀 의문이죠. 자, 8월 16일 대책 나올 때 여기 뭐예요? 향후 5년간 이게 원희룡 국토부 교통부 장관 같네요. 전국에 270만 원 공급, 서울에 50만 원, 정비사업으로 52만 원, 공공택지 88만 원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270만 원, 서울에 50만 원 주택을 공급 인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 지금 뭐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데만 너무 열심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보다 실천이 우리는 중요하죠. 항상. 결론은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5, 6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히지만 저는 5, 6년 걸려서 여태까지 된 거 한 번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최소 10년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강남권에 제한된 공급, 강남권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거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오히려 과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소유자 주거 안정과 밀접한 공급 대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고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이제 뭐 공공의 어떤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순 주거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 형태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다면은 이거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국가 발전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여기에 단순히 주택만 데리다 갖다 짓는다는 건 사실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부동산 하반기 시장, 사실 지금 8월 8일 나온 대책의 요지는요, 미래의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10년 후에 대책입니다. 상기 신도시 뭐 활성화한다, 빨리 하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상기 신도시 결국 2030년 돼야지 뭔가 공급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마디로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대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대책은 시장 상황이 지금 너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의 거래량이. 아마 7월달 거래량은 8월 말이 돼야지 이제 다 나오는데 지금 벌써 7월 거래량이 7천 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 보름 남았잖아요. 8천 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6월 거래량이 7월 말에 다 발표가 됐는데 6월 거래량이 7,400건 정도 되거든요. 이제 7월 거래량은 8,000건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금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할 거니까 지금 급하게 서둘러 집 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